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바로 게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RPG 게임의 역사. 우리가 MMORPG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RPG 게임 중에 로스트 아크가 막 흥행 열풍, 많은 분들이 지금 로아를 하고 있던데, 저도 너무 하고 싶지만 진짜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최근에 패션의 역사도 다뤘었고, 막 이런 IMF에 대해서도 막 다뤘었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저 막 리니지2 했던 시절이 막 생각나고, 막 리니지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옛날 게임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에 RPG 게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 그걸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 RPG 게임의 RPG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LPG도 아니고, LPG 가스도 아니고 RPG는 롤플레잉 게임의 약자입니다. 롤플레잉 게임은요, 사실 여기에 게임, 온라인이 붙어가지고 이제 게임이 된 거지, 롤플레잉 게임은 사실 역할놀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돼가지고 역할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내가 엘프도 되고, 내가 막 전사도 되고, 힐러도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이란 장르랑 이게 맞춰가지고, 뭔가 세계관도 만나고 이래서 게임이 되는 건데, 요즘에는 뭐 ASMR에도 뭐 귀파기 롤플레잉, 뭐 미용실 롤플레잉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RPG죠. 근데 RPG가 이제 거기서 MMORPG, 뭐 MMORPG 온라인 이러면서 이제 게임이 되는 건데, 이제 게임이란 장르랑 접목이 된 것뿐이지 사실 RPG라는 거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예전에 아주 옛날 게임, 그 TV 프로그램, 그래! 결심했어.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빠밤 막 이휘재랑 이영자 나오고 인생극장 있었잖아. 이런 게 결국엔 RPG라는 거죠. 뭔가 역할극, 이제 선택과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가 그것을 뭐 이렇게 살게 되는, 미리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대행하게 되는 뭐 그런 역할 대행, 역할놀이, 이런 게 RPG라는 뜻이라는 거, 이야기 전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산 RPG 게임, 최초의 국산 RPG 게임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PG 게임의 역사를 이제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갔더니 바로 여러분 1980년대 우리나라 RPG 게임이 최초로 있었다는 거. 그것도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남인환 씨가 바로 1987년에 처음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된 컴퓨터가 없었죠. 8비트 컴퓨터, 애플용 컴퓨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일본에서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합작한 MSX 그런 컴퓨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8비트 PC, 막 이런 16비트 PC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CD로 뭐 플로피 디스크 그런 걸로 이제 처음으로 게임을 접하게 됐죠. 아마 여러분들 이제 70년대생이시면은 그런 게임을 처음 접했을 거예요. 저희 오빠가 게임하는 거 대충 어렸을 때 희미하게 본 거 기억이 나거든요. 막 페르시안 게임, 뭐 너구리, 뭐 이런 거를 막 이제 CD 넣어가지고 CD가 아니지. 플로피 디스켓? 이런 거 넣어가지고, 공디스켓?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막, 친구한테 디스켓 복사해가지고, 넣어서 게임하고 막 그랬었죠? 카피하고.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저작권법이, 게임에 대한 저작권법이 1987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게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RPG 게임, 애플용 RPG 게임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요, 고등학생 2학년. 이 남인환 씨가 이제 개발한 건데, 바로 그것이 신검의 전설. 이게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세계 최초로 친다면 이제 아마 울티마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국내 최초만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러한 게임 있는 시기였어요. 정말 요즘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도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자, 최초의 신검의 전설은요, 무슨 만화책 표지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게임 CD의 그 표지입니다. 신검의 전설 1탄. 국내 최초의 한글 게임. 국내 최초 애플 게임인데요. 이게 왜 여러 가지로 최초냐면, 이때 당시, 한글 처리기가 있었던 것도 최초였고요. RPG 게임으로도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분야에서 최초였고, 막 서기 2760년 막 이러면서 신검의 전설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국내 PC 잡지 판매량 차트에도 올라갈 정도로 초반에는 사람들한테 많은 반응이 이제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게임 자체가 조금
조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인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남인환 씨가 이제 만들고 퍼블리셔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조잡했기 때문에 크게 성공은 하지 못했고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 어쨌든 최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96년에 신검의 건설 2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게 신검의 전설이 중요한 이유는 그 뒤로 많은 RPG 게임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검의 전설 1이고요. 그리고 신검의 전설 2. 신검의 전설 2는 그래도 좀 약간 요즘 RPG 느낌이 좀 나네. 검 나오고, 그쵸? 근데 이 신검의 전설은 아무래도 울티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서양 RPG 울티마 게임에 실제 플레잉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 RPG 게임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PC용 RPG 게임은 최초가 무엇인지. 그전에는 사실 PC용이라고 하기에는 애플용이었잖아요. 그럼 국산 PC용 RPG는 무엇인지. 이제 신검의 전설 이후로 이제 RPG의 그 다음에 대를 이은 거는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홍길동전이었습니다. 홍길동전 해보신 분? 이게 뭐야? 홍길동전이라니 너무 애국적이잖아. 그래서 홍길동전은요, 이제 국산 PC용 RPG로 홍길동전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PC용 RPG 게임을 사람들이 이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어스토니시아? 발음 왜 이렇게 어렵니? 어스토니시아 스토리가 이게 최초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보다 1년 앞서서 이게 1994년, 이게 1993년이라고 합니다. 홍길동전이.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홍길동이 나오고요. 막 율도국을 만들고 정말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으로 만들어서 되게 좀 국산스럽게 정말 애국적으로 약간 우리나라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역시나 한국의 고전을 게임으로 만들었지만 의도는 좋았지만 게임성 면에서 많이 떨어졌대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일본 게임이 그때 파이널 판타지 나오고 그럴 시기인데 일본 게임하고 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RPG 게임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 그래픽도 떨어지고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죠. 이때 당시 일본이 파이널 판타지 5, 드래곤 퀘스트 5 나올 때니까 홍길동전은 그렇게 이제 묻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주변에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RPG 게임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창세기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전은 저도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창세기전은 세계관도 꽤 괜찮았고 요즘 RPG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기초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스토리도 탄탄하고요. 이 창세기전 같은 경우에는 아르케, 안타리아, 루투르? 이런 가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주인공들의 사랑과 이런 전쟁, 모험, 음모, 국가 간의 이런 화합과 또 다툼, 전쟁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요즘 좀 RPG 게임의 그런 좀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창세기전은요 꽤 오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맥스사에서 대한민국에서 개발을 한 건데 이 홍길동전 다음으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1995년에 개발이 됐고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창세기전 3까지 꾸준히 쭉 나왔고 그 뒤로 모바일 게임도 크로우 1, 크로우 2, 모바일 게임도 2007년까지 계속 나왔고요. 2007년에 창세기전 3도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계속 사랑해주는 그런 유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당시에 나왔던 RPG 게임 중에 가장 판매량이 높았기 때문에 진짜 이 소프트맥스사의 전성기를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전 아시는 분? 저는 창세기전 해본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우리가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면 리니지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RPG 온라인. 이제 본격적으로 RPG 온라인, MMORPG라고 하면 다른 사람하고 채팅을 하면서 파티를 하고 이렇게 버프를 받고 길드를 만들고 이래야 진정한 RPG 게임이죠. RPG 온라인 게임. 그거는 최초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역시 바람의 나라죠. 자, 일단 사실 아까 말했던 창세기전도요. 이 바람의 나라 이 김진 작가가 일러스트를 창세기전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김진 작가의 이런 그림을 이용을 해서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세계관을 딴 게 바로 바람의 나라입니다. 바람의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게 된 거는요. 이미 그 전에 이렇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게임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송재경 씨를
바로 넥슨 김정주 회장이 만났기 때문이죠. 1994년에 이 송재경 씨가 카이스트에서 정시 출퇴근해서 창조 개발, 애플, 구글, 블리자드가 와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어쨌든 송재경 씨가 카이스트에 다니고 있을 정말 우수한 두뇌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1994년 카이스트 재학 중일 때 이미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라기 공원이라는 한국 최초의 상용 머드 게임을 만들었대요. 이제 머드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RPG 게임의 시초라고도 하는데, 머드 게임은 모든 게임이 거의 텍스트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심플하게 만든 거죠. 주라기 공원이라는, 처음 오시는 분은 원하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막 이렇게 입력 아이디 만들고, 뭐 접속자 수 나오고, 이 주라기 공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당군의 땅 만들어지고, 이거 재밌었을까? 와, 흑백. 되게 옛날 게임 같은 느낌이 든다. 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적고,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 머드게임은 텍스트로만 이루어졌대요. 그런, 이제 이미 주라기 공원을 만들었던 이 송재경 씨를, 이제 송재경 씨랑 그 넥슨 창업주가 만나게 된 것이죠. 슉. 자, 송재경 씨랑 누구랑 만나게 되냐면, 이분, 넥슨 김정주 회장하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바람의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이죠. 바람의 나라가 이제 1995년에 이제 넥슨이 만들어졌는데, 넥슨 창립 멤버죠, 이 두 분이. 바로 김정주 회장과 송재경 씨.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1995년에 둘이 만나서 1996년에 바람의 나라를 만들게 된 건데, 진짜로 이 바람의 나라는 그 세계관이 그 만화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의 나라, 리니지, 레드문, 이 만화가 다 윙크라는 그 여성 잡지에 있는 여성 만화거든요. 여자 만화. 그래서 이 송재경 씨가 여자 만화 매니아였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바람의 나라를 만들게 됐습니다. 1996년 최초의 그래픽이 들어간, 그전에는 텍스트 머드 게임이었는데 그래픽이 들어간 온라인 RPG 게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요즘 우리가 말하는 MMORPG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바람의 나라는 저희 오빠가 많이 했었는데, 오빠한테 물어보면 사람하고 동시 접속을 해서 이제 채팅을 해가면서 게임을 하고 파티를 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아주 신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도 혼자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항상 혼자 플레이했었는데 같이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이랑 정말 사이버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진짜 경이로운 체험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의 나라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전설이죠, 바람의 나라는 진짜. 죄송합니다. 어쨌든 순정만화 매니아인 송재경 씨가 세계관을 바람의 나라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김정주 회장을 만나서, 넥슨에서 만나서 이제 바람의 나라를 딱 만들었는데, 최초의 바람의 나라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뭐 이런 식이고, 와. 그래서 나름 컬러풀하고 전체 이용과 올. 또 바람의 나라 일러스트를 또 보여드리면,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자, 이런 식으로 바람의 나라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열악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PC의 수준이, 이제 그때 당시에 96년도 막 이때는 여러분 유니텔, 천리안. 저희 오빠가 이제 이거 게임을 하면은요, 아빠가 전화해야 돼! 끊어! 막 이러고, 전화세 나와! 그만해! 이러고 게임을 정말 1시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전화세가 나오죠. 이제 게임 미친 듯이 하면은요, 하루, 진짜 한 달에 100만 원 더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통신 서비스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모뎀 환경에서는 이런 온라인 게임이 크게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90년대. 그래서 그래픽 수준도 아무래도 좀 그때 당시 패키지 게임, 이런 팩으로 하는 그런 패키지 게임보다는 그래픽 수준도 떨어졌고, 하지만 사람들이 되게 놀랍고 신기했다. 뭔가 이렇게 침묵을 게임에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화제가 되긴 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돈을 못 벌다가 1999년에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급 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바람의 나라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IT 산업 절정기 1999년에 거의 동시 접속자가 12만 명이 됐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또 스타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PC방 페인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2000년대 이제 PC방 많이 생기면서 바람의 나라도 크게 이제 돈을 벌고, 그때부터 넥슨이 100억대 매출을 돌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바람의 나라를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에게는 바람의 나라는 첫사랑 같은 게임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바람의 나라는 계속 서비스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2016년에 바람의 나라 20주년 일러스트예요.
그래서 계속 바람의 나라 하시는 분들 계속 해요. 아마 지금도 서비스 할걸요? 넥슨에서. 어떻게 보면 넥슨의 그런 추억의 게임이고 넥슨의 최초 게임이기 때문에, 최초 RPG 게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흔히 우리가 MMORPG 하면 리니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 리니지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바로 1997년에. 자, 넥슨의 공동 창업자 이 송재경 씨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병력특례를 위해서 이제 회사를 옮겨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김정주 씨랑 약간 불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바람의 나라를 개발한 뒤에 잠시 아이네트라는 회사로 옮깁니다. 그 아이네트라는 회사가요, 원래 그 송재경 씨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알았던 그 직속 선배였대요. 허진호 박사가 아이네트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네트로 잠시 병역특례로 옮겼다가, 근데 아이네트가 그때 당시 IMF로 인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휘청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 그랬으면은 리니지란 게임을 아이네트에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휘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가 송재경 씨를 영입을 하죠. 러브콜을 보내고 이 두 분이 만나고, 실제로 김택진 씨, 송재경 씨, 김정주 회장은 그때 당시에도 셋이서 만나서 술을 마실 정도로 이제 게임에 관심 있는 세 명이 원래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게임에 한 획을 그은 세 명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NC소프트의 김택진 이 대표와 송재경 씨가 만나가지고 리니지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바람의 나라는 약간 한국적인, 바람의 나라는 저도 이제 게임하는 플레이 장면을 좀 봤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막 고구려 나와요. 그래서 바람의 나라의 그런 보면 한국적인 정서로 막 국내성 장터 이렇게 나오고, 맵도 그렇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한국적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나라는 좀 한국적인 RPG 게임이었다면, 이제 송재경 씨가 약간 조금 판타지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래서 역시나 윙크, 여성 윙크 접시를 펼쳐서 리니지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리니지 원작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옷도요, 약간 이렇게 중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막 판타지적인 엘프 나오고 막 요정 나오고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리니지를 보고 판타스틱 대서사시 아닙니까? 그럼 판타지 게임을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를 해보자.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희숙 작가 전화번호로 윙크 잡지에 실제로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윙크 편집부에서 단박에 거절했어요. 신희숙 작가 전화번호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안 알려줘서 결국 김진 작가한테 물어봐서, 바람의 나라 김진 작가한테 물어봐서 신희숙 씨랑 통화를 했고, 이 송재경 씨가 그래서 결국 리니지를 기획서를 이제 만들고 이 세계관을 쓰겠다고 허락을 받은 거죠. 게임 사용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리니지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RPG 게임이 리니지거든요. 근데 사실 저 리니지 1은 많이 안 했어요. 리니지 1 세대는 아니고 리니지 2. 그래서 리니지 2를 하면은 막 옷을 막 갈아입고 막 그때 당시 제가 막 마제스틱으로 싹 맞췄을 때 그 희열. 아르카나 메이스 입고 막 진짜 페인처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리니지 2를 했을 때 길드 모임도 했었고, 그때 길드 모임 실제로 현재 이제 정모해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그때 알던 남자애가 저보고 아프리카 하라고, 아프리카에서 인기 많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BJ 하게 된 겁니다. 게임 접고. 리니지 2 정말 추억이네요. 네, 그때 이제 옷 갈아입고 막 그런 엘프하고 막 그랬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리니지 2가 이제 막 리니지 1, 리니지 2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게 되고, 그게 NC소프트의 효자 게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RPG의 그런 MMORPG가 크게 성공하게 된 게 바람의 나라 그 다음으로 리니지죠. 리니지는 아직도 하시는 분들 있을걸요? 거기다 돈 쓴 게 많아서. 그 검 강화. 그 검을 강화할 때 나가는 거, 강화하는 거, 거기서 사람들하고 막 커뮤니티 막 그런 게 리니지를 끊지 못하는 또 이유죠. 하지만 그 뒤로 리니지 1 흥행하고 나서 리니지 2 뭐 이러면서 많은 게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리니지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크게 인기가 많지 않아요. 2012년, 2017년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왜냐면 요즘은 다 모바일 게임 시대니까. 그래서 최근에 모바일 게임, 리니지 리니지 많죠?
뭐 되게 이름 많았는데 리니지 온라인 뭐 그런 것도 있고 모바일 게임 이름 뭐였더라? 리니지 레볼루션인가? 아무튼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고 요즘에는 솔직히 게임이 RPG 게임보다는 이제 요즘 학생들은 배그라던가 아니면 뭐 오버워치 좀 단기간에 단박에 빨리 스피드하게 끝나는 그런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이제 한마디로 노가다 게임 막 돌골렘 계속 잡고 전직하고 퀘스트 무한 퀘스트의 늪 진짜 계속 그러면서 또 페인 돼가지고 한 직업만 계속하지 않고 종족도 바꿔가면서 계속 만들어요. 제가 리니지2를 위자도 했다가 뭐 불땐도 했다가 뭐 힐러도 했다가 되게 막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 노가다 게임이에요.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단박에 빨리빨리 끝내는 분위기고 로스트 아크는 그래도 조금 좀 노가다 게임은 아니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송재경 씨는 이 리니지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제 넥스 여기 NC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송재경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게임 회사를 만들었죠. 그 게임 회사 이름이 아케이지 만든 데인데 엑셀 게임즈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아케이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진짜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세계관이 너무 넓어. 저도 아케이지 해봤는데 농사 짓다가 좀 지겨워져가지고 그 뒤로 접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만 계속하면 거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되게 세계관 진짜 넓게 만들었는데 아케이지가 흥행을 실패한 이유는 지루함? 글쎄요. 아무튼 그렇지만 그래도 이 송재경 씨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아직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송재경 씨가 새롭게 만들 게임을 저는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때 이후로 아무튼 리니지2 이후로는 정말 많은 RPG 게임이 막 나와가지고 뮤도 있었고 뭐 테라도 있었고 계속 나오셔서 뭐 검은 사막 정말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RPG 게임을 좋아하셨는지 저는 일단 리니지2 그리고 디아블로 그리고 역시 저는 이상하게 테라에 꽂혀서 많이 했었어요. 테라가 막 밤새서 제가 이제 한창 아프리카 BJ 하면서 테라를 밤을 새서 낮 2시까지 잠 안 자고 테라 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막 바실리스크, 꽃게, 그 쿠마스 계속 잡아가면서 저는 테라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테라 미친 듯이 했었고 최근에 이제 로스트 아크 이제 해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 요즘은 진짜 그래픽이 쩔더라고요. 그래픽이 끝장나는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와 진짜 MMORPG 시장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제가 정말 요즘에 시간만 나면 이거 미친듯이 할 텐데 요즘에 또 제가 인강을 찍느라고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제 요즘 꿈이 진짜 너무 일하는 게 너무 바쁘니까 PC방에 진짜 거기 콕 들어박혀가지고 아이스 코코아 계속 먹으면서 눈에 띄는 애랑 피자빵 먹으면서 막 라면 주문해서 먹고 계속 로스트아크 만렙 찍는 게 제 꿈입니다. 저도 진짜 MMORPG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미친듯이 원 없이 해보는 것도 좋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때가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먹고 살기 힘들고 막 돈 벌고 바쁘고 그러면 이런 게임도 못하니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임의 역사를 쭉 훑어봤고요. 요즘은 워낙 RPG 게임 많으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송재경 씨가 한 인터뷰를 보면서 좀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송재경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대요. 영화가 노래 가사와 내용이 잘 어울리게 배치를 했는데 그중 레디오 가가라는 그 노래의 장면이 나오는데 가사에 아직 너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 라는 가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감동을 받으셨대요. 물론 내가 라디오는 아니지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이 송재경 씨가 지금 67년생으로 지금 51세? 만 51세? 아마 52세 정도일걸요? 50대에도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멋있고 나도 그런 열정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30대에 인강을 찍게 됐고 내 꿈을 이뤘지만 또 인간계에서도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는 항상 마음으로 달리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 좀 배울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RPG 게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어 했던 가장 페인처럼 완전 페인 돼가지고 했던 RPG 게임은 어떤 게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뭐
솔직히 홍길동전이라든지 신검의 전설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그 RPG 게임부터 해서 MMORPG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어 했던 RPG 게임은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서 소통해봤으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옛날 RPG 게임의 추억을 되살리는 RPG 게임의 역사를 한번 다뤄봤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다뤄봤기 때문에 워낙 이런 게임 쪽에는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 뭐 말한 거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RPG 게임의 역사를 다뤄봤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겨찾기를 자꾸 좋아요 버튼,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